안녕하세요. 사이다TV의 사이먼입니다. 앞으로는 서포터즈 단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서포터즈 활동이 결혼 이민자들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서포터즈들이 활동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 언어의 한계, 문화적 차이, 그리고 활동 과정 자체에서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활동을 하며 전문 지식 또는 교육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나아가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측면에서는 이 서포터즈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서포터즈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서포터즈 단원들은 서포터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이 널리 확산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동에 대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고급 한국어 통역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통역은 한국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 통역이라는 활동은 단지 말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의료, 법률, 금융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활동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병원이나 관공서, 법원, 심지어 은행 같은 곳에서는 전문 용어나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서포터즈 단원들은 대부분 중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런 고급 언어 환경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실제로 병원에서는 팔이 아프다가 아니라 통증 혹은 진단서 같은 표현들이 쓰이고 있으며,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 대출 심사 같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들립니다. 이런 용어는 초급 한국어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단원들이 대상자와 기관 사이에서 제대로 통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나 교육센터에서도 통역자들은 정책 설명이나 행정 절차 같은 복잡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뜨릴까봐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률적 상담이나 경찰서를 동행해 하는 경우에는 통역자가 정확한 용어와 상황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전문 지식인의 역할까지 요구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통역 활동이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닌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이 필요한 고도의 활동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서포터즈들이 겪는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갈 때 약간 용어 엄청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우리는 팔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면 통증이에요.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한 다음에는 진단서 받았어요. 진단서에서는 지금은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입원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환자가 지금 무슨 병을 갖고 있는지 진단서를 딱 보고 병원들이 다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은행 가면 단어가 너무 다른 비슷한 한국말. 이제 한국어 배울 때 비슷한 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은행 가면 또 다른 단어 쓰고 있으니까 제가 좀 어려워요. 저희 대상자 고용센터에 가는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지만 그날 교육받았을 때, 진짜 못 알아듣는 부분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는 경험 없어서 그냥 대부분 다 알아듣긴 하는데, 근데 혹시나 빠지는 부분이 있을까? 혹시나 빠지는 혜택 있을까봐? 뭐 그때 대상자한테 이런 것 좀 미안함이 있었네요. 저희 이게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게 뭐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생활에 밀착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라서 이게 뭐 그렇게 요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특히 막 뭐 이혼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법률적인 문제, 경찰서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는데 그냥 일상 뭐 병이 아니라 조금 수술 필요한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병원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전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고 법률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피해가 안 가도록 내가 어느 정도 범죄 지식도 있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뭐 물론 또 도움이 더 되겠죠. 요즘의 고급 한국어 통역자는 단순히 생활 속의 소통을 돕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료, 금융, 법률과 같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그만큼 통역자의 전문성과 준비 정도에 따라 대상자의 권리가 보호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통역자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넘어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는 통역 환경 속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분야별 전문 용어 교육이 절실합니다. 의료, 법률, 금융 등 분야별 통역 훈련과 함께 공공기관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참고 자료를 제공해야 통역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성장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어렵다에서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참여자 D는 통역자로서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통해 다져간다면 대상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또 참여자 B는 통역 당시 놓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을 느끼며 녹음을 해두었다면 천천히 다시 연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실수를 지나치지 않고 학습 도구를 통해 발전하려는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참여자 A는 병원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나왔을 때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직접 단어를 검색해가며 공부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는 훨씬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통역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처럼 통역 과정 그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 자세는 단순한 언어 전달자가 아닌 현장의 전문 지원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서포터즈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서포터즈라는 이런 직업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나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조금 쌓고 교육이나 공부를 통해서 좀 다져가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진짜 왜 녹음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라면은 녹음하고 나중에는 좀 천천히 연구할 수 있잖아요. 연구하고 그 대상자한테 뭐 빠진 거 없이 그냥 하나씩 하나 다 알아들으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간호사님한테 간호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여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저는 진단서 사진 찍고 집에 가서 공부해도 되나요? 여기 병들이 저는 처음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또다시 통역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진 좀 찍어도 되나요? 물어보고, 찍으세요. 그렇게 했고 저는 사진 찍고 집에 가서 단어를 검색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와서 그 병을 만나고 이번엔 저는 알고 있구나. 바로 똑바로 통역해주고 검색 안 해도 돼요. 결국 고급 한국어 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역자 스스로의 성장과 자기개발입니다. 단순히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자와 기관 사이에서 정확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연결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자는 언제나 새로운 용어나 상황을 꾸준히 학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 정리, 복습 같은 학습 도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실력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통역자들이 실제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도 함께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역자 한 사람의 준비와 노력은 결국 도움을 받는 대상자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에게도 더 좋은 결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통역자의 성장은 다문화 사회 전체의 질 높은 융합과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